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유용만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와 감별이 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 감별 진단과 동반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장애와 양극성 장애의 진단 기준 중에는 집중력이 저하된다라는 항목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만으로 ADHD로 진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혹 다른 질환의 증상이 ADHD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장애. 학습장애는 ADHD와 흔히 동반되는 질환이며,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은 학업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좌절감이나 학업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주의 산만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ADHD 아동은 학업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부주의한 행동을 보이는 반면, 학습장애만 있는 아이들은 ADHD와 달리 학업에서만 부주의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대적 반항장애. 적대적 반항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며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만 하는 작업이나 학교 과제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ADHD 아동이 지시사항을 잘 잊어버리고 집중을 오래 유지하지 못해서 학교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간헐적 폭발장애. 간헐적 폭발장애는 공격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 반복적인 폭력과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즉, 간헐적 폭발장애에서도 ADHD처럼 높은 수준의 충동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다만 간헐적 폭발장애가 있는 경우에 타인에 대한 심각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에 비해 ADHD에서는 이러한 공격성이 특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성이 심한 행동을 보이는 ADHD 아동에서는 간헐적 폭발장애를 함께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헐적 폭발장애에서는 ADHD에서 보이는 지속적인 주의력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우울장애. 우울장애가 있는 경우에 인지적인 기능 저하로 인해 집중력 장애가 오기 때문에 ADHD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DHD가 우울장애에 비해 더 어린 나이에 발병하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집중력 문제를 보이는 데 비해 우울장애는 간헐적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기간에만 집중력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에서도 ADHD처럼 과잉 활동, 집중력 문제, 충동성 증가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ADHD처럼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확실히 구별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ADHD가 흔히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것에 비해 양극성 장애는 청소년기 이전에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불안장애. 불안장애에서도 집중력 저하나 과잉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DHD에서는 외부 자극과 새로운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운 활동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부주의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불안장애에서는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어 떠오르는 것 때문에 부주의가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장애에서는 마음이 불안해서 한 군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ADHD에서 불안과 상관없이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과잉 행동과는 다릅니다. 7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부주의, 과잉 행동,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행동 등이 나타납니다. ADHD에서 보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과잉행동과 충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공감 능력의 부족,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구어 발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은 환경이 변하는 것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여 분노 발작을 보이는 반면 ADHD 아동은 충동성과 부족한 자기조절 능력 때문에 분노 발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퍼거 장애는 과잉 활동과 부주의 증상으로 인해 ADHD로 흔히 오인되는데 공격성을 띠는 아스퍼거 장애일 경우에는 ADHD와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8번째, 적응장애. 적응장애는 부모의 이혼, 친구와의 결별, 학교 문제와 같은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감정적 증상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을 의미합니다. 적응장애가 있는 아동에게서도 부주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ADHD는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이 어려서부터 주의력 문제를 보이는 것에 비해 적응장애는 뚜렷한 유발 인자가 있다는 점, 비교적 나이가 든 아동에게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증상의 지속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ADHD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 중에는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항목이 주요 증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혹 다른 질환의 증상이 ADHD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DHD는 특히 학습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적응장애 등과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와 감별이 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